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표 전문가입니다. 지난주에 방송 시간에는 주간 전망 시간에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 후반에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 나왔다가 오늘은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라서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부터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이요. 자,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1.67%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 다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706.46포인트, 1.97%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그동안 좀 저항선으로 작용해왔던 2100포인트 그리고 700포인트를 아침에 갭으로 뛰어넘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었고요. 자, 종목별로도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모습이죠. 코스피 시장이 648개 종목이 올라오고 하락이 186개, 코스닥 시장 960개 종목이 오르고 249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행복한 하루였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자, 프로그램 매수 쪽을 보게 되면요. 이 차익 쪽, 선물하고 연계된 차익 쪽 같은 경우는 55억 순매도. 자, 이거는 신경을 안 써도 될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굉장히 작은 규모고. 자, 중요한 건 이 비차익이죠. 비차익 순매수가 22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후장에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원동력이 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 다 마찬가지죠. 중국 증시가 2.57% 정도, 그리고 일본 니케이가 1% 정도, 그리고 홍콩도 마찬가지 2.45%. 오늘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그런 완화 기대감, 이런 것들로 전부 다 굉장히 좋은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하루 조금 복기를 좀 해볼 차례인데요. 자, 시장이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이날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서 출발을 했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힘없이 그냥 뚝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그저께도 마찬가지로 좀 플러스권 시작했지만 금리 인상,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당히 좀 틀린 모습을 보여줬죠. 아침에 갭으로 떠서 시작해서 이 이틀 동안 좀 고생시켰던 그런 거 오늘 아침에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는 그런 이유로 갭으로 떠서 보상을 해준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살짝 눌리는 듯 하더니 다시 재차 반등해서 오후장에 중국 시장이 출발을 하면서 10시 반에 중국 시장이 출발하면서 그때부터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유지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별반 그렇게 틀릴 게 없었죠.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이 코스피 시장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모양은 아까랑 거의 비슷한 모습이었고요. 아침에 역시 마찬가지 갭으로 떠서 시작해서 얼마 밀리지도 않았죠. 코스닥 시장은 얼마 밀리지도 않고 바로 장대양서를 뽑아내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유지했다가 또 오후장에 살짝 눌렀다가 또다시 신고가를 전고점, 오전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자, 수급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코스피 시장이죠. 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지금 3,200억 정도를 순매수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쪽에서 또 357억 정도를 순매수해줬죠. 자, 전에도 계속 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연기금 같은 경우는 시장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들의 매수가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시장이 좋은 모습을 나타내곤 합니다. 그리고 환상의 콤비죠. 자, 이 두 주체가 이렇게 순매수로 가거나 같이 순매도로 갈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시장은 상당히 그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려는 그런 모습들을 상당히 좀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일단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연기금, 쌍끌이로 매수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동안 이 기관 쪽에서 계속 매도가 나왔었죠. 900억, 600억, 570억. 자, 이때는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물량들을 쏟아내면서 플러스 1.4% 정도로 시작했던 주가가
마이너스 0.6%로 장중에 2%가 밀리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855억 정도를 순 매수해주는 모습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향후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자, 이게 연속성이 단절이 돼서는 안 되죠. 그냥 조금 연속성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매매가 좀 필요한데, 자, 이런 부분들은 내일도 장중에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 옵션 시장의 수급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개념이 조금 복잡합니다. 자, 외국인들 일단 보시게 되면 전일 누적 순매수가 요거였었죠. 전일 147억 정도 누적 순매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누적 순매수가 103억이란 얘기는 좀 팔았다는 얘기죠. 약 44억 정도를 콜옵션을 매도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콜옵션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좀 아래로 빠지거나, 자, 그렇게 돼 오늘 한 거는 그 정도 포지션이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뭐 그냥 55억 그냥 순매도 그냥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 포지션을 상당히 좀 줄이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콜옵션 쪽에서는 그냥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풋옵션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풋옵션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제보다 약간 줄었죠. 어제 86억 정도 순매수였는데 오늘 81억 정도 순매도니까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은 콜옵션을 매도를 했고 풋옵션도 매도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시장이 좀 윗방향으로 콜옵션 쪽이 상당히 더 많았었으니까요. 윗방향으로 올라가길 기대하고 있다가 뭐 정확히 엄밀히 얘기하면 양매수였죠. 양매수 포지션을 취해놨었는데 이 양매수 포지션 같은 경우는 어디로든 크게 좀 움직여라. 그렇게 되면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죠. 그래서 위쪽으로 좀 크게 움직이니까 이들은 외국인들은 양쪽 다 좀 줄이면서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금융투자 어제 14억 정도 순매수였습니다. 자, 오늘 풋옵션 쪽에서 50억이 누적으로 순매수예요. 자, 그러면 36억 정도를 풋옵션을 샀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금융투자의 포지션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뭐 풋옵션을 매수를 했으니까 당연히 하방 쪽으로 취한 거고, 콜옵션 같은 경우도 뭐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금융투자는 누적 순매수는 콜 매도 풋 매수 포지션이죠. 그렇다면 좀 위로 올라가는 걸 그렇게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식시장 현물 포지션하고 옵션 포지션하고 약간 틀리죠. 자, 근데 지금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 목요일이 되면 옵션 만기가 됩니다. 지금부터 월요일부터 이런 걸 살펴봐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만기 근처에 가면 이들 시장 메이저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상당히 좀 시장이 왜곡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좀 챙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좀 특정 업종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이거는 롯데케미칼입니다. 자, 오늘 그동안 굉장히 좀 바보짓을 했던 그런 종목이죠. 이게 얼마입니까? 자, 3월 달에 47만 원에서 그냥 계속 흘러내리기만 했었어요. 계속 흘러내리기만 했었는데, 자, 뭐 이런 건 이 롯데케미칼이나 석유화학 업종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좀 선물을 준 격이죠. 자, 그래서 뭐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 그렇게 되면 석유화학 제품들 수요가 늘 수 있겠네. 자,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돼서 주가가 오늘은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가에 좀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요. 자, 그거는 이 유가도 좀 석유화학 업종에 주가에 좀 영향을 주죠. 유가가 좀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 제품 스프레드가 확대될 걸로 기대가 돼서 주가 흐름이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6일 날 오페크 회의가 있죠. 그래서 이때 뭐 약 일간 하루 140만 배럴 정도 줄이는 거를 좀 논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상승에 상당히 좀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하지만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이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의 움직이는 모습들은 그냥 예, 좀 워낙 너무 많이 빠졌던 데 대한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이런 석유화학 업종이나 정유 업종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또 뭐 배당 투자로 삼을 수도 있으니까요. 배당 투자 관련되는 종목들이 그 12월 초순에 좀 괜찮았다가 12월 중순쯤에 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조정받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적 반등 영역으로 보시고 좀 예, 추가로 이렇게 상승할 경우에 30만 원 이상선서부터는 조금씩 예, 분할 매도해서 좀 현금을 챙겨 놓는 전략,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제가 오늘은 약간 좀 빨리 좀 진행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그랬냐면요. 자, 우리 1월 달이 되면 굉장히 좀 투자자들한테 큰 수익을 주는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자, 이런 행사가 있어요. CES. 자, 우리 세계 3대 가전 박람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2월 달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월 달에 독일에서 열리는 IFA라는 게 있는데 이 IFA 같은 경우는 주가에는 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IFA 같은 경우는 제외시켜 놓고요. 1월 달에 CES, 2월 달에 MWC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여기서 어떤 게 핵심이 될 것이냐, 이런 핵심만 파고든다라면 예, 단기간에 굉장히 큰 수익이 가능한 행사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재작년에 이 CES 행사에서는 자율주행 쪽이 핵심 화두가 됐죠. 자, 젠슨 황, 엔비디아 그 대표님께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 자율주행 쪽이 핵심이 됐었습니다. 그 12월 달부터 보게 되면요. 12월 초순부터 주가 상승이 뭐 대략 뭐 50%, 예, 적게 오른 것들은 뭐 30%. 자, 이 정도씩 한 달 만에 그런 수익이 났었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 작년 CES에서는 이 스마트 시티, 자, 이런 것들, 수소차, 자, 이런 것들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관련주들도 마찬가지. 뭐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도 종목별로 100% 넘는 그런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자, 이 CES에서는 기조연설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기조연설을 하느냐, 우린 그걸 살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버라이즌. 그 다음에, 미국 통신회사죠. 그리고 두 번째는 LG전자. 자, 요거는, 예, 뭐, 우리 시청자님들도 잘 아는, 예, 우리나라의 LG전자입니다. 그리고 또 AMD. 자, AMD.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또 IBM. 자, 여기 대표님들이, 여기, 예, 최고 경영자, CEO님들이 나오셔서 기조연설을 하게 돼요. 자, 이 버라이즌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거 통신이죠, 통신. 자, 통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12월 1일 날 첫 5G 이 전파를 송출했지만요. 미국 같은 데 해외에서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뭐 내년 3월 달 정도에 개인들한테도 서비스가 될 텐데. 자, 이 버라이즌 대표님이 나와서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5G 관련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예, LG전자 우리 예, 대표님께서 또 기조연설자로 돼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LG전자면 가전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가전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자, 요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떤 게 될까요? 자, 5G하고 가전. 예, 스마트홈이라는 그런 공통 분모가 생기게 됩니다. 자, 요게 요번 CES에서 예, 포인트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자, 스마트홈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AMD, 예, AMD 사장님 같은 경우는, 자, AMD 같은 경우는 요거는,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예요. 인텔의 CPU, 그걸 따라잡고자, 뭐 지금 그리고 굉장히 좀, 예, 많이 좀 따라잡은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AMD 대표님께서는, 그쵸,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키워드는 또 예, 인공지능이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까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또 IBM이죠. IBM은 이거는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 그렇지 컴퓨터도 만들고요. 그 외의 것도 하죠.
우리 길병원 저기 가천대에 있는 성남 가천대에 있는 길병원에 가보면 거기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 왓슨이 그냥 되게 웃겨요. 어떤 우리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뭐 큰 이런 컴퓨터를 장비를 이렇게 사와 갖고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냥 계정 하나 만든 겁니다. 자, 이 IBM의 클라우드에 있는 이쪽에다가 계정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IBM에서 제공하는 거 이거를 다운받아서 내려받아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IBM이 설마 뭐 컴퓨터 갖고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컴퓨터 갖고 나오진 않을 거고 이런 부분을 들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스마트 헬스케어가 또 다른 스마트 헬스케어가 또 다른 그런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뭐 스마트 시티의 복원력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스마트 시티 관련주들은 작년에 CES에서 핵심이 됐던 부분들이에요. 핵심이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뭐 2년 연속 작년에 이 자율주행 쪽이 좀 화두가 되기도 했었는데 재작년에 수익률을 줬기 때문에 작년에는 수익을 안 줬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스마트홈 관련되는 것들은 작년에 수익을 줬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익을 안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그럼 이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을 왜 제가 들고 나왔을까요? 자, 또 다른 핵심 키가 있습니다. 자, e스포츠라는 거예요. 자, e스포츠라는 건데 자, 우리 다 아시죠? 자, 그냥 뭐 스포츠 같은 경우는 뛰고 달리고 이렇게 하는 거고 e스포츠라는 거는 저 게임을 통해서 게임을 스포츠화를 한 거죠. 자, 그래서 e스포츠라는 게 있는데 요게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뭐 스포츠 중계를 보면 우리가 야구 중계를 보고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자, 그리고 게임 중계를 봐도 마찬가지죠. TV로만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CES의 핵심 키가 뭐라고요? AI 인공지능이죠. 자, 그렇다면 이 스포츠를 게임을 인공지능에다가 이렇게 접목을 시킨다면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VR이 나오게 됩니다. 가상현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저 말씀드렸던 몇 가지 키워드가 이번 CES 행사에서 핵심이 될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에스코넥은 뭐 하는 회사냐? 에스코넥은, 자, 삼성전자죠. 뭐, 저런 거 일자리 관련해서 뭐 자회사가 저 취업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뭐 그래서 일자리 관련주로 좀 엮이기도 하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원래는 이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이 VR 관련주로 좀 엮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삼성전자 이 VR 기기를 좀 우리가 쓰고 있다 보면요. 지금 오래 못 써요. 왜? 자, 이 화면 전송 속도가 늦게 되면 지금 화면 끊김 현상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래 쓰고 있다 보면 어지럽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VR 기기가 그렇게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5G 환경에서는 화면 전송 속도가 월등하게 개선되기 때문에 이 VR 기기를 쓰고 있으면 어지러운 그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아주 완벽하게 해소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 구글 쪽에서는 뭐 오큘러스 VR 이런 걸 만들었고 여러 회사에서 좀 만들었어요. VR 기기를. 근데 삼성에서는 기어 VR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그렇게 보급은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 오래 쓰고 있어서 어지럼증 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라면 이거는 정말 대박 상품이 될 겁니다. 왜? 자, 뭐 이런 저 e스포츠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디 여행을 가지 않아도 지금 VR 기기를 끼고 있으면 내 눈앞에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주 여행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학생들 뭐 애들 공부를 시킬 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렇게 평면으로 보는 게 몰입도가 훨씬 낫겠습니까? 아니면 VR 기기로 입체로 보는 게 훨씬 낫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걸 거예요. 지금 이게 보급 안 되는 이유는 어지럼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5G 환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해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CES의 가장 핵심이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또 VR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뭐 이들 종목들 중에 잘 연구를 좀 잘 해보셔야죠. 연구를 잘 해보신다라면 분명히 뭐 지금 12월 중순쯤에 매수를 해서 1월 초순쯤에 매도를 한다라면 굉장히 뭐 30%에서 50% 이상 이렇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뭐 한 10종목 정도 이렇게 뽑아놓고 지금 뭐 한 달 전부터 이 CS 관련된 연구를 했으니까요. 한 10종목 정도 뽑아놓고 관찰 중이에요. 그 중에 한 종목이 이 에스코넥이었는데 오늘 뭐 상당히 좀 8%대, 8.48%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에스코넥은 삼성전자의 기어 VR에 이 금속 제품들 안에 부품들을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지금 조금 생소할지는 모르겠는데 주가는 신선한 재료를 좋아합니다. 뭐 캐캐 묵은 재료들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자, VR 같은 경우는 한번 이 가전 박람회에서 한번 부각이 확 된 적이 있었어요. 언제? 2016년도에 이 CES가 아닌 MWC 2월 달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있는 MWC에서 이 VR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종목별로 보게 되면 뭐 이때는 더블이 넘게 올라왔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한 가지 핵심이 될 부분이 e스포츠라는 거, 이 부분도 꼭 염두에 두시고 이 관련주들을 전부 다 아까 좀 체크해드렸던 관련주들을 섹터별로 한 2종목 정도씩 이렇게 좀 관심 종목에 넣고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12월 달 정도에 12월 중에요. 미리 남들보다 선취매를 들어가셔야죠. 그렇죠? 남들이 이 CS 행사할 때 보면 또 다들 나와서 CS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늦고 미리 좀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시장 전망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코스피 시장이죠. 자, 지금 현재 상태로 보시면 뭐 그동안 상당히 좀 고생을 많이 시켰다가 지금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자,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엊그저께 저는 이 개별 종목을 볼 때는 거래량을 보는데요. 지수 차트를 볼 때는 거래 대금을 봅니다. 왜? 뭐 조그만 종목 동전주가 뭐 몇 억주 이렇게 거래가 돼버리면요. 자, 이 거래량으로 봐서는 지수 자체가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으로 보는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약 뭐 7조 5천억 가까이 거래가 됐었는데요. 자, 그게 이 음선이 떨어질 때 거래량, 그게 상당히 좀 거래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오늘 뭐 갭으로 좀 떠서 시작해서 양선이 났음에도 거래량이 약간 좀 부족한 모습이죠. 자, 그래서 조금 위쪽으로 상승 시도를 할 텐데 약간은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목표치를 좀 설정해 보면요. 자, 이쯤이죠. 지금 62평선이 워낙 좀 강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면 이 강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평선은 주가를 올라올 때 못 올라오게 계속 짓누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는 뭐 분위기도 워낙 좋고 오늘 수급도 상당히 괜찮았으니까 좀 반등 시도는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좀 추가로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좀 저항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쯤선, 자, 이쯤선이 얼마냐? 뭐 2150포인트 위쪽이에요. 자, 그래서 내일이라도 좀 오늘 뭐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시장이 괜찮을 가능성,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 한번 급등이 더 나오거나 뭐 내일 좀 가고 잠깐 쉬었다가 또 가거나, 자, 이런 모습이 나와서 2150포인트 이상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요. 이때는 어느 정도씩 좀 분할해서 차익실현을 해서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없는 상황이죠.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뭐 요거는 지금 코스피 차트가 나왔네요. 자, 코스닥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코스닥 차트를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에요. 마찬가지 움직임입니다. 자, 지금 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전고점은 돌파했어요. 자, 위로도 좀 어느 정도 열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추가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죠. 거래소 시장하고 비슷한 차원입니다. 자, 어느 정도 올라가면 730포인트 이상 정도
약 그 정도 수준이면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좀 정리해서 현금 만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 1월 달에 쓸 CES 관련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지금 미리 살펴보시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투자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